테슬라 1분기 판매량이 매진됐다. 와, 이게 진짜 맞나? 만약 사실이라면 테슬라 가격 붕괴가 진짜로 통했다는 거고 국산 전기차는 진짜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숨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1월이 되자마자 굵직한 소식들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죠. 테슬라는 파격적으로 가격을 인하해서 모델3 퍼포먼스는 무려 940만원에 내려갔고, 현대차그룹은 신년회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 내재화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월부터 이런 소식들이 쏟아진다는 건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보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테슬라의 가격 붕괴 선언 이후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한국 전기차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그리고 현대차그룹은 가격 정상화를 진짜로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자, 테슬라 가격 인하 이후에 재밌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인하한다는 소식이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1분기 물량이 모두 매진됐다는 소식도 나왔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보니까 어떤 X 계정에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아마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만한 유명한 계정인데, 이 계정이 테슬라 공식 계정은 아니라서 1분기 물량이 완전 소진됐다, 이렇게 확정하긴 어렵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점에도 보도된 게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따로 취재를 해봤거든요. 결론적으로 1분기 물량이 매진됐다는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예약금을 넣으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일선에 계신 분들한테 취재를 해보니 올해 1분기에 이미 예약금이 들어온 물량이 모두 출고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사실상 1분기 물량은 매진된 게 맞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1분기 내에는 받기가 힘들단 거고, 대신 금융사마다 특판 물량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출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BPD 오토도 특판 물량이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를 전문으로 출고하는 곳이기도 해서 빠른 출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들어가서 견적 상담을 신청해 두시거나 번호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확실한 건 가뜩이나 한국에서 잘 팔리던 테슬라가 올해는 가격 인하 이후로 완전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격 인하, 그래서 엄청나게 팔린다? 오케이,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체 왜 테슬라가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하필 한국에서 파격적인 인하를 단행한 거냐, 이 질문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올해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 전망을 관통하는 내용이라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목해야 할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FSD만큼 가격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모델3 퍼포먼스의 가격을 보면 딱 FSD 가격만큼 내려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 모델3 퍼포먼스 가격이 1억을 넘었다, 그럼 미미한 인하일 수 있죠. 그런데 6,900만원대였고요. 인하 이후에 5,900만원대로 내려온 겁니다. 모델3 퍼포먼스를 사려던 사람들은 이 차를 지금 사서 FSD를 추가한다 해도 기존 모델3 가격하고 똑같이 사는 거라 사실상 FSD를 무상으로 장착한 것이나 다름없는 게 되는 거죠. 모델 Y도 기존 가격이나 판매량을 생각하면 인하 폭이 꽤 큽니다. 이건 두 가지로 보는데요. 혹시나 저희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제어 충전기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런 것도 미리 대응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뭐 옵션 같은 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디스플레이 크기도 더 커진다고 하니 소비자들 입장에선 땡큐인 겁니다. 두 번째는 왜 하필 지금인 거냐, 이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2027년을 노린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거든요. 이유야 간단합니다. 정부가 2027년을 목표로 어떤 걸 발표했냐, 레벨4 수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와 실증 도시를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죠. 물론 여기서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2027년부터 한국에서 레벨3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고, 그럼 테슬라 중국 생산 모델들도 FSD를 바로 쓸 수 있게 되겠구나,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건 논리 비약입니다. 왜냐면 이미 테슬라의 감독형 FSD는 레벨2로 인증했다고 하고, 국내 법체계도 레벨3 이상부터 자율주행차로 분류하잖아요. 그래서 레벨3 허용과 FSD 활성화를 바로 연결짓는 건 무리가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중요한 건 중국 생산 모델 Y와 모델 3도 FSD를 바로 쓸 수 있게 되는 거냐, 이게 포인트인 거죠. 왜냐면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는 목적은 판매량 상승이잖아요. 판매량이 늘어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FSD 설치 기반, FSD를 설치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폭발적으로 늘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FSD 설치 기반이 급증하면 FSD 구매와 구독 전환 모수가 커지는 거고요. 데이터 학습 모수도 커지게 됩니다.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경쟁사한테는 가격과 소프트웨어, 심지어 데이터 규모로도 밀린다, 이런 여론을 씌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27년 설과 연결되는 겁니다. 정부가 2027년을 자율주행 산업의 분기점으로 밀고 있는 상황에 테슬라는 가격으로 시장 장악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시장 규모는 곧 소프트웨어 배포 가능 규모로 이어지는 거라서 테슬라가 2027년을 노리고 가격을 인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올해 판매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인하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테슬라 입장에서도 팔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잘 팔리는 시장으로 떠오르는 한국이고요. 안전 기준 5만 대 제한도 폐지됐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연 5만 대 이상을 팔아도 FTA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만 대 이상 무한대로 팔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국 생산 테슬라를 국내에 출시할 가능성도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건 아직 조심스럽긴 하지만 테슬라가 이번에 가격 인하를 하면서 트림명을 어떻게 바꿨나요? 굳이 기존에 팔리던 모델 Y에 프리미엄이라는 걸 붙였습니다. 그럼 딱 나뉠 수 있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 생산돼서 들어오는 모델 Y는 스탠다드, 기존에 팔리던 차는 프리미엄, 이렇게 가능해지는 거라서 테슬라가 올해 큰 뉴스를 발표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럼 이제 현대차그룹은 어떻게 되는 거냐? 최근에 아주 중요한 소식이 나왔죠. 어떻게 보면 FSD 국내 배포 이후 현대차그룹의 첫 공식 입장이라고 할 만한 내용인데, 그룹 신년회를 했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냐? AI 역량을 조직 내부의 생명력으로 체화해야 한다. 즉 자율주행 기술을 내재화할 거라는 메시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외부 솔루션을 사서 붙이는 방식에서 벗어나겠다. 이게 크죠. FSD 라이선스 같은 거 안 받는다는 겁니다. 다만 내재화라는 범위가 테슬라처럼 모든 걸 100%다 내재화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핵심 역량, 여기에는 이제 주행 데이터 수집 라인이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자율주행 스택 통제 방식, OTA 기술, 이런 것들은 내재화하겠다는 거고요. 이걸 받쳐줄 만한 건 이제 엔비디아와 협업해서 받는 칩 같은 걸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실제로 송창현 대표가 사임하긴 했지만 포티투닷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SDV 프로젝트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거든요.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로보택시와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간단합니다. 현대차그룹의 로보택시 프로젝트는 모셔너가 진행 중이고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계획을 언급했거든요. 이건 특정 도시와 특정 운행 조건에서의 레벨 4 사업이고요. 한국에서 일반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서 타는 양산차에 레벨 3를 대규모로 배포하는 작업은 인증과 책임 소재, 지도와 인프라, 차량 플랫폼, 이렇게 별개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고요. 이건 결국 가장 보수적이면서 현실적인 루트로 가겠다는 포부이기도 합니다. FSD 라이선스는 양날의 검이라고 했죠. 비교적 빠르게 자율주행 시스템을 배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기술 내재화 대비 그룹이 마음대로 활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범위는 좁을 거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기술 내재화를 못 박은 거고 이제 남은 건 뭐다? 시간입니다. 일단 내재화 의지는 오케이, 알았다 이겁니다. 그럼 전기차 판매량 방어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제 가격 정상화 얘기를 다시 꺼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가격 정상화 명분이 더욱 뚜렷해진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일각에선 이렇게도 얘기하죠. 어차피 현대기아차는 하이브리드 차도 많이 팔아서 전기차는 많이 팔 생각이 없다니까, 이런 겁니다. 글쎄요, 이건 사실 아무도 정답을 모르는 거고요. 동시에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왜 판매량 상승과 가격 정상화가 중요하냐? 이건 이제 테슬라를 생각하면 됩니다. 테슬라는 다른 레거시 기업들보다 최소 5년에서 10년 전기차 대중화를 빠르게 이뤄냈습니다. 즉 5년에서 10년 먼저 가격 정상화를 할 수 있는 체력을 키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레거시 기업들도 전기차 점유율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누가 먼저 가격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역량이자 지표가 된다는 거죠. 제품이 많이 팔려야 원가 곡선이 내려가고요. 공급망이 회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소비자 인식도 이제는 전기차로 넘어가도 되겠다는 전환 수요 기회가 커집니다. 판매량이 많아진 만큼 데이터 소프트웨어 수집과 학습 사이클도 빨라지겠죠. 그래서 올해는 특히 테슬라는 수입차 판매량 1위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현대기아차는 의외로 스타리아 전기차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스타리아 전기차는 11인승부터 상용차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게는 3천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스타리아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현대기아 전기차 판매량 평균치가 급증하고 이 차를 시작으로 가격 정상화를 하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루트라고 보는 거죠. 만약 이게 불가하다면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테슬라는 한국 전기차 시장을 장악할 거고 상위 10위권에는 중국 전기차가 줄줄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대차그룹이 기술 내재화를 선언한 이상 가격 정상화는 더욱 필요해진 거 아닐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